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9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관심은 0.75%포인트 인상이냐, 1%포인트 인상이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연준이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3.25% 사이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연준 위원들의 올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발표됩니다. 지난 6월에 연준 위원들은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3.4%까지, 내년 말에는 3.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세계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억 달러의 식량 안보 자금 지원을 발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를 공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될 식량안보 자금 지원은 미국이 올해 약정한 식량안보 자금 69억 달러를 기반으로 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동원령을 선포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을 선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맹비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7개월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최근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오늘 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면서 서방이 러시아에 핵 협박을 가한다고 주장하며 유사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동원령을 발표하고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이미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동원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번 동원령이 전면적이 아닌 부분적 동원령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소집될 것이며 우선군에 근무했고 특정 전공과 상응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한 건 소련 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가 12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지난 20일 내놓은 글로벌 부보고서 2022에서 이같이 집계했습니다. 이는 2020년 117만 4천 명에서 11만 6천 명가량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글로벌 탑 1%에 들어가는 한국 성인은 104만 3천 명, 글로벌 탑 10%에 속하는 성인은 1,848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순 자산이 5천만 달러가 넘는 초고액 자산가가 미국, 중국,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호주,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9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